산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등 우리의 일상은 늘 열악한 대기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맞서기 위해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한 과학자가 있는데요. 산업체에서 배출되는 공기나 물 오염을 저감시키는 연구를 하고요. 실내 공기질을 깨끗하게 하는 연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기술을 개발해 청정한 세상을 만드는 기계공학자의 이야기입니다. 미세먼지 제로를 실현하기 위해 찾은 대전의 한 지하철역. 이곳에서 일상 속 현대인을 공격하는 적과 싸우는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장치를 점검하기 위해 분주해 보이는데요. 이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콘센트랑 같이. 이 장치는 한국기계연구원에서 개발한 정전기를 이용한 초미세먼지 저감 장치고요. 현재 이 장치를 대전역 지하철역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장치가 잘 작동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점검차 방문을 했습니다.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세상을 꿈꾸다. 청정 환경 시스템 기술을 연구하는 과학자 김학준 박사입니다. 바쁜 일상 속 현대인의 발이 돼주는 지하철. 하지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오염물질과 선로에서 생기는 먼지가 뒤섞여 미세먼지 저감이 시급한 공간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지하철은 외부랑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미세먼지가 외부에서 유입되고요. 또한 그 지하철 선로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추가되기 때문에 다른 다중 이용 시설에 비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2배 이상 높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하철을 실증 공간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간에 설치된 초미세먼지 저감 장치는 과연 어떤 구조를 가졌을까요? 그 내부를 살펴보니 생각보다 구조가 단순합니다. 그 흔한 먼지를 걸러주는 역할의 필터도 보이지 않는데요. 저희 장치는 필터 대신에 전기를 이용해서 초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방식이고요. 처음으로 이온을 이 가느다란 섬유 전구 끝부분에서 실내로 방출이 되는 거고요. 이 방출된 이온이 공기 중에 부유되어 있는 초미세먼지랑 만나서 초미세먼지를 대전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대전된 초미세먼지가 팬의 흡입력에 의해서 이 정전기력이 부과되어 있는 이 집진부로 들어가게 되고 이 안에서 포집되게 됩니다. 수와트 수준의 낮은 전류를 흘려보내면 이온이 발생해 공기 중으로 퍼지게 되는데요. 이때 공기 중에 떠다니는 초미세먼지를 만나 결합되고 공기청정기로 흡입됩니다. 이후 먼지가 정전기력에 의해 집진부에 포집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착받침을 이렇게 비비면 살짝 머리카락을 비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큰 힘으로 머리카락이 들려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큰 힘이 생기기 때문에 아주 작은 미세먼지에 이온 하나, 2개만 붙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쉽게 이 먼지를 잡아당길 수가 있습니다. 필터는 바람을 막아서 초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바람량을 많이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방식은 전기만을 사용해서 바람을 막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넓은 공간에 초미세먼지를 저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터의 경우에는 오염이 됐을 경우에 수시로 이제 갈아줘야 되는데요. 저희는 씻어서 쓰기 때문에 필터를 교체해야 되는 그런 비용도 저희가 저감시킬 수 있습니다. 정전기를 이용한 기술을 통해 유입되는 공기 중 초미세먼지의 농도를 최대 9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얻게 됐는데요. 지하철 역사와 같은 대면적 공간에 활용돼 청정 공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됐죠. 획기적인 미세먼지 저감 기술이 탄생한 한국기계연구원. 이곳에선 일상 속 오염물질을 없애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박사님,
최영군, 네. 뭐 실험 잘 되고 있나요? 이게 예전에 저희가 활용했던 환원제보다 지금 개발했던 환원제 지하철 역사 같은 실내뿐 아니라 산업용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장치는 산업에서 배출되는 속스랑 녹스를 물을 이용해서 동시에 저감하는 기술입니다. 특히 그 녹스 중에 NO는 물에 녹지 않는데 저희가 오존이라는 가스를 이용해서 NO를 물에 녹는 NO2로 바꾸고 이 NO2와 그 SO2 가스를 동시에 물을 이용해서 이제 녹여서 저감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주로 공장, 발전소 등에서 많이 배출되며 대기를 오염시키는 대표적 오염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인체에 유입됐을 때는 혈관까지 침투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속수나 녹스는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가스거든요. 저감시키지 않으면 대기 중에서 계속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면서 사람들이 호흡하게 되기 때문에 인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이 두 가지 오염물질을 동시에 줄이는 것이 이번 연구의 핵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환원제인데요. 김학준 박사 연구팀은 5년이라는 연구 기간 끝에 기존에 알려진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환원제를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에서 개발한 환원제를 통해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이 동시에 고효율로 흡수될 수 있죠. 물에 녹아있는 그 NO2를 무해한 고체 덩어리로 만들기 위해서 환원제를 넣어야 하고요. 기존에는 그 환원제를 많이 넣어야지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기존에 알려진 그런 환원제의 조성이라든지 성분이라든지 썩는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변형을 시켜서 작은 양만 사용하더라도 동일한 성능을 내는 그러한 그 환원제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적절한 조성 비율과 양으로 고효율의 환원제가 완성되면 환원제를 실험 장비에 붓습니다. 흡수제 펌프 틀어주세요. 펌프를 통해 환원제가 녹아든 용액이 분사되면 동대 씨, 그 배기가스 좀 틀어주세요. 실험 장비의 아래쪽에서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이 들어있는 배기가스를 공급해 줍니다. 이때 장비 안에서 특별한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물에 녹지 않는 질소산화물에 오존이 분사되며 황산화물과 함께 물속에 녹아들게 됩니다. 오염물질이 녹아든 물은 벽을 타고 내려와 한쪽으로 모이게 되고 이렇게 모인 물은 해로운 성질이나 특성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기 위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전기 에너지와 그리고 초음파 에너지를 활용해서 침전을 시킨 다음에 이 염을 걸러주고 환원제로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이 녹아든 물이 지속적으로 쌓이면 결국 폐수가 되어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와 초음파를 이용해 오염물을 고형화시키고 깨끗한 물만을 남겨두어야 하는 것이죠. 물과 오염물이 분리되지 않았을 땐 상대적으로 뿌옇게 보이지만 에너지를 가한 후엔 오염물이 가라앉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NO2 입자를 그 환원제를 넣어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입자로 만들었거든요. 그 입자가 계속 쌓이게 되면 폐수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폐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나 초음파를 이용해서 작은 입자를 큰 덩어리로 만들어서 침전시킨 다음에 외부로 배출시키고 있습니다. 집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사람들이 편하게 숨 쉴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을 개발해온 김학준 박사. 현재 그가 연구하고 있는 공기청정 기술만 5가지입니다. 깨끗한 대기를 지키기 위해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도 벌써 19년째. 그의 전쟁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책장을 가득 채운 김학준 박사의 연구 흔적들입니다. 사람을 위한 연구,
실용적인 기술에 대한 성과들로 가득한데요. 이 상은 2021년도에 서울 글로벌 챌린지에 나가서요. 지하철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기술로 1위상을 수상을 했고요. 저희 연구팀 전체가 상당한 노력을 했고요.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1위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보람 있는 그러한 경험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양한 성과가 나오기까지 수없이 많은 날들을 연구에 대한 고민으로 지새워야 했던 김학준 박사. 그 첫걸음은 대학 시절이었습니다. 대학교 시절에 인상 깊게 봤던 다큐멘터리 중에요. 독일의 한 연구자가 디젤 엔진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와 초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시중에 팔고 있는 그 옥수수 기름을 먹으면서 이제 그걸 엔진에 넣어가지고 운전을 하고 그 엔진을 개발한 걸 제가 봤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디젤 엔진에서 배출되는 오염원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대학원에 가서도 디젤 엔진에서 배출되는 그 초미세먼지를 모사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개발한 연구를 했었습니다. 다큐멘터리로 시작된 김학준 박사의 과학적 호기심은 연구로 이어졌고, 열악한 연구실 환경 속에서도 디젤 엔진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모사하는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망설임 없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 김학준 박사. 흑연봉에다가 전기를 인가해서 흑연봉을 녹이는 작업인데 전기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기계공학 전공이었기 때문에 전기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 전기 회로부터 만드는 것부터 시작했었어야 되고요. 청계천이라든지 이런 데 제가 직접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게 220V가 수천 킬로볼트로 바뀌는지 소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개를 받아서 그런 것들을 이제 기판에다 꼽아서 한 6개월 정도 저희가 계속 트라이앤 한 다음에 카본에 연결을 해서 해보니까 탄소 입자가 막 나오는 걸 확인을 했고, 그때 상당히 제가 이제 뿌듯했고. 남들이 하지 않던 연구, 그리고 실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까지 김학준 박사의 빛나는 노력은 계속됐습니다. 연구원 내에 새로운 연구 설비도 갖췄는데요. 이 장치는 한국기계연구원에서 개발한 그 전기증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실제 석탄 발전소를 1000분의 1로 스케일 다운시킨 거고요. 여기에는 석탄 보일러, 열교환기, 전기 집진기, 가스 저감 장치 등등이 모든 설비들이 실제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발전소는 일반적인 산업체나 가정보다 오염물질 배출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 기술이 특히 필요한 곳인데요. 목표가 어디예요? 목표가 3이에요? 이처럼 모사 장치를 설치해 연구실에서 키워간 아이디어를 직접 검증하는 작업은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이 기술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현장에 쓰일 수 있기 때문이죠. 철저한 검증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김학준 박사의 기술은 하동의 화력발전소에 설치돼 1년 동안 실증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검증 결과 배출된 초미세먼지가 기존보다 8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의 화력발전소에 적용되는 장치는 모두 금속을 이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부식성에 상당히 취약하게 됩니다. 저희는 그 비금속을 이용해서 동일한 기능을 하는 그런 장치를 개발을 했고요. 가스 저감효율 한 90% 정도, 초미세먼지 저감효율 한 80% 정도, 무게도 3분의 1로 줄였고요. 제작 비용도 50% 정도 절감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오염물질을 없앨 수 있도록 새로운 시도를 거듭해온 김학준 박사.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도 덜어 있었습니다. 탈원 장치라고요. 그 속수를 저감하는 장치인데 물 대신에 속수를 저감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을 했고, 그거를 이제 흡착제에다 흡착을 시켰었는데 배출가스에서 공급되는 수분이랑 다른 가스들이랑 이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연소가 일어나면서 뭐 소방차도 오고 뭐 응급차도 오고 하니까 다 이렇게 모여서 지켜받고. 모사 장치 내부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난 연소 반응. 뜨거운 열기와 당혹감에 사로잡힌 김학준 박사는 작은 불씨가 혹여 큰 사고로 이어질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상황에 대처했습니다. 빨게 됐을 때 엄청 뜨겁고 열기가 느껴졌는데 혹시나 이제 물을 뿌리게 되면 저희가 1년, 2년, 3년 동안 연구했던 모든 설비들이 한꺼번에 이제 망가지거나 새로 구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한번 지켜보기로 했고요. 다행히 그 내부에서 이제 그 흡착제가 연소만 되고 그 소멸되는 거였기 때문에 열기가 이제 천천히 식으면서 그런 상황이 종료가 됐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노는 날이니까 아빠랑 축구 한번 합시다. 어때? 오케이. 박사가 아닌 온전히 아빠로 하루를 보내는 날. 부자가 함께 찾은 곳은 연구원 내의 풋살장인데요. 주말 습관 중 하나가 바로 아들과의 축구이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미세먼지가 없을 것 같지? 응.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구하기 전 꼭 거쳐야 하는 습관은 바로 미세먼지 농도 확인하기. 오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10이다. 표정이 좋음. 오케이. 왜 이날은 미세먼지가 오고 왜 다른 날은 미세먼지가 안 오고 항상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수시로 뭐 하늘도 보면서 날씨도 확인하고 농도도 확인하고 그러니까 하늘의 뿌연 정도랑 농도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습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헤이. 처음에는 과학적 호기심으로 미세먼지에 관심을 가졌다면 지금은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는 김학준 박사. 여기서 골 넣는 거예요. 오케이. 헤이. 몸풀기 운동이 끝나면 본격적인 부자 간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다시. 현란한 드리블 후 슛을 시도해 보는데요. 빈틈 있어도 바로 해야 돼, 바로. 별로 안 봐주시는 것 같아요. 네. 최대한 경쟁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아, 그래도 3학년이잖아요. 아, 저도 이 경쟁심이 강해서 그게 잘 안 되는데요. 빨리 이제 끝에.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골문을 노리는 아들. 기세를 몰아 한 골 더. 축구하는 게 왜 이렇게 좋을까요? 난 뛰는 거 좋아서요. 뛰는 게 좋아요? 네. 그럼 앞으로도 축구 선수 할 거예요, 혹시? 아니요. 오, 그럼 장래 희망은 뭔데요? 과학자예요. 과학자예요. 아, 로봇 과학자요. 아빠랑 같은 거는 연구 안 할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언젠가 내 아이의 꿈이 되기 위해 오늘도 힘을 내보는 김학준 박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짙은 회색 도시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새로운 아이디어가 탄생하는 이곳. 김학준 박사 연구팀의 새 과제인 휴대용 공기청정기 연구가 한창인데요. 오염물질이 유입되면 호흡기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하는 에어 커튼 기술을 기기에 적용한 것이죠. 이곳은 저희가 이제 넥밴드형으로 웨어러블 한 상태에서 그 호흡기에 들어가는 초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장치고요. 이게 나중에 이제 저희가 실험을 할 건데 이 팬의 설치 위치라든지 뭐 고전압 위치, 그다음 바람 나오는 방향 등을 맞추기 위해서 그 학생들과 같이 회의하고 있습니다. 상용화가 되려면 실제로 웨어러블 호흡 보호기기를 만들기 전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던 김학준 박사.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면서 느끼는 불편함을 바탕으로 그들의 요구에 맞춘 휴대용 공기청정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걸 안으로 집어넣고 싶은데 크기를 내가 한번 재봐볼게요. 사실에 기반하는 연구를 하다 보니 회의 중에도 크기 측정은 필수. 38mm거든요. 그다음 이게 지금 23mm인데 이게 지금 이 안에 들어갔을 때 바람 세기라든지 이런 거 김학준 박사야말로 실사구시 연구의 표본이라 할 수 있죠. 실질적으로 이걸 사용할 사람들이 누구고 그 타겟은 어떤 걸 원하는지를 바탕으로 이제 연구를 하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많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웨어러블 기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은 착용자가 느끼는 무게나 뭐 디자인이나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자고 말씀을 먼저 해주셔서 이렇게 논문만 읽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가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거를 연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많이 열심히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검토가 끝나면 연구의 실질적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 기능을 확인해야 할 차례입니다. 표를 측정하고 그다음 호흡기 모사 환경에서 하전부와 집진부를 외부에서 일단 테스트를 해서 성능을 검증을 했고요. 이걸 실제 이제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집어넣어서 호흡기 상에서 그 초미세먼지가 얼마만큼 저감되는지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에어 커튼을 분사함에 따라 외부 공기가 잘 차단되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습기 켜서 입자 발생시켜 봅시다. 가습기를 통해 수증기가 만들어지고 에어 커튼 한번 켜볼까요? 에어 커튼을 켜니 신기하게도 수증기가 차단되는데요. 이게 에어 커튼을 켰을 때 에어 커튼의 성능을 확인했다면 이번엔 청정한 공기로 호흡이 가능한지 모니터 속 수치를 통해 확인해 보는데요. 정화율이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왼쪽 편은 저희가 웨어러블 장치를 작동하기 전에 0.3 마이크로미터의 먼지의 농도고요. 장치를 작동하게 되면 한 90% 정도의 농도가 저감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어 커튼이 없을 때는 호흡기에 직접적으로 외부의 공기가 유입되지만 에어 커튼이 작동됐을 때는 외부 공기가 차단돼 청정한 공기로 호흡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오염원을 저감을 하지만 그 에너지를 적게 쓰는 어떤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비용을 좀 더 줄이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싶고 실내 공간의 오염원을 저감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사람이 호흡하는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호흡기 보호기기 연구를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바꾼 미세먼지. 이젠 날씨보다 미세먼지 예보에 더욱 촉각을 세우는 시대가 됐습니다. 2004년부터 시작해 20여 년 동안 우리의 호흡을 위협해온 미세먼지에 맞서 싸움을 멈춘 적이 없는 김학준 박사. 이번 전쟁에서도 그는 결코 지지 않을 겁니다. 박사님, 감사패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미세먼지로부터 깨끗한 일상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과학자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마음에 와닿는데 미세먼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과학자라는 호칭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초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연구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의 신념은 사회에 기여하는 연구자가 되자입니다.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그 머릿속에서 생각만 하고 필요 없는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연구를 할 때마다 이 기술이 실제 사회에 쓸 수 있을지 없을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